최근 몇 년간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했고, 그 원인이 총지출이 총수입을 매우 초과해서 증가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금 법조항 하나 때문에 이런 형식의 재원 배분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 채무로만 보면 GDP의 50% 수준이니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했고, 그 원인이 총지출이 총수입을 매우 초과해서 증가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아직도 고령화 수준 자체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 수준이 조금 낮은데요. 다른 나라의 그 사례를 보면 일본처럼 고령화가 매우 진전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 채무 비율은 높고요. 우리도 이제 빠르게 더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 관련된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거고 빠를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를 고려를 하면 조금 더 긴축 재정으로 기조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2021년 47.3%에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은 25년에 58.8%를 도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기 시기로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60년에 158.7%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KDI의 경우에는 144.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DI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전제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2025년까지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량 지출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14% 초중반이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지출 패턴을 유지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26년에는 거의 끝났다라고 전제를 하고 26년부터는 재량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코로나 발생 위기 이전의 평균 수준인 11.8%까지 상당히 재량 지출을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장기 재정 전망을 해서 2060년에 144.8%의 국가 채무 비율이 계산이 됐는데요. 2020년 가을에 정부가 발표한 목표를 살펴보면 2060년에 81.1%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 기관의 전망 결과와 정부의 목표치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축소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은 우리 총지출 수준을 좀 통제하는 그런 기전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서 총수입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재량 지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의무 지출 중에서도 지출 효율화의 대상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관련된 복지 지출을 지금은 축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 세수에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20.79가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이 방식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금 법조항 하나 때문에 매해 큰 금액을 초중등 교육에
선배분하는 이런 형식의 재원 배분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1년 하반기에 세수 호조 상황을 반영을 해서 내국 세수를 다시 추정을 하고 최종 숫자를 만들었을 경우에 2021년서부터 2060년까지 누적 재정 여력 확보 가능 수준은 근 1,4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국가 채무 지급되는 이자까지 고려를 한다면 기준선 전망 144.8%의 국가 채무 비율은 28.2%포인트나 낮은 116.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개선을 해서 위기 시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평상시에 재량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 발생 위기 이전에 최저 수준 11.1%까지 추가적으로 통제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선 효과에 추가적으로 10.1%포인트 더 축소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입 기반 확충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지금 거치는 세금을 활용을 해서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아껴 쓰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했지만 여전히 모자른다라는 투명한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하고 그 전망 결과는 매우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를 할 것이고 증세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누가 세금 부담을 할 것인가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을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아질 때 주로 의존했던 세목은 소득세와 부가가치 소비세 세수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형태로 법인세 과세는 조금 신중하게 억제를 하고 소득과 일반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서 적절하게 세수를 확대해가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증세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각 1%포인트씩만 인상하는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 수 증가에 의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에 10.2%포인트 추가 감소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수에 의해서는 약 6%포인트 정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2021년 기준 2.86조 원 정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비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봤을 때 한 3조 원 가까이는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고 이것이 항구적으로 정비가 돼서 2060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추가적으로 2.7%포인트 축소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정책 위반자들이 매우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하에 이제 추진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반면에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기여율의 합계로 나타나는 국민부담률도 사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늘려나가야 되고요. 다 같이 늘려나가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단기간에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목표를
30년까지는 얼마 달성하고 그 이후에 40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복지 확대 목표는 고령 인구 부양률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부양률과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은 2005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양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그리고 국민 부담률을 적절히 비교를 해보고 OECD와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 12% 정도 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2030년까지 18.3% 정도 OECD의 2005년 수준까지 한번 늘리고 점진적으로 매해 꾸준히 늘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2차 목표는 2040년까지 23%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2040년에 왜 23%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고령인구 부양률이 한 38%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8%의 고령인구 부양률을 보이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0% 이상의 높은 고령인구 부양률을 보이는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평균 수준이 GDP의 한 23.5% 수준이니까 우리도 23%는 달성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복지만 늘리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은 매우 또 빠르게 악화될 것이고요. 복지 확대를 위해서 이제 증세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계산을 해보면 21년서부터 40년까지 약 21년 GDP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한 1,039조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 채무 비율을 초반에는 좀 축소하면서 그리고 이후에는 KDI의 기준선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하려면 2040년까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를 모두 4%포인트씩은 높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년까지 또 재정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추가적으로 2%포인트는 더 높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확대를 할 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양쪽의 부담과 복지 혜택을 다 같이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